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추석입니다. 올해는 방역을 위해서 최대한 이동을 자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긴 한데 또 한편으론 부모님 계신 고향에 안 가는 대신 여행 가는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죠. 자, 이렇게 연휴 기간 집을 비울 때 반려동물을 매번 데리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거리 이동할 경우에는 특히 그런데요. 집에 두고 떠나는 것도 참 난감합니다. 홀로 있을 식구가 걱정되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석 연휴 반려동물과 즐겁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자, 방송 들으시면서 반려동물과의 생활 속에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마이펫 상담소의 수의사 윤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좀 뵙는데. 네. 오랜만에 불러주셔서. 아니, 아침부터 조금 실례지만 오랫동안 윤쌤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좀 이렇게 뵙는데 고양이 같아요. 별명이 독거노묘입니다. 그래서.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닮아가죠? 그렇죠. 아무래도요. 예. 그래서 자기랑 비슷한 강아지나 고양이를 선택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강아지나 고양이를 골랐는데 그 고양이를 사람이 닮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저는 시추를 좀 키워야겠네요. 퍼그도 괜찮을 것 같은데. 불독이 의외로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공격을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곧 있으면 추석입니다. 항상 좀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명절처럼 집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면 스트레스도 받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죠. 예. 일종의 자기 영역권에 대한 침입행위로 간주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명절이나 연휴 혹시 집으로 손님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요. 특히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명절이나 연휴에. 예. 그렇다 그러면 고양이는 대피를 시키는 게 좋은데요. 가장 좋은 것은 조그만 방 하나를 정해서 그 안에다 평소 고양이가 사용하던 숨숨집이나 캣타워나 밥그릇, 화장실에다 옮겨놓으시고요. 그 안에서 안 꺼내고 안 나오게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오신 손님들에게도 이 방에는 고양이가 있으니까 함부로 들어가지 않기를 당부해 주시거나 혹은 어린 자녀들에게는요. 안에 함부로 음식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사람 좋아하는 고양이도 있잖아요. 사람을 많이 좋아해야 돼요. 한두 사람이 오면 괜찮아도 너무 여러 사람이 한 번에 하면 대부분 놀래서 숨어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도 대피시켜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고양이와 함께 생활하는 1인 가구 중에 명절에 고향을 방문해야 하는 분들은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긴 연휴를 보내면서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우엔 장거리 이동이 좀 필요한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장거리 이동이 꼭 필요한지 한번 자문을 해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요. 정말 데려가셔야 되는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지. 고양이가 차 타는 걸 그렇게 거부하지 않고 이동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행을 즐기는 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단순 이동이 아닌 이동 후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또 살다가 다시 와야 되잖아요. 며칠이라도 지내다가요. 이게 고양이 입장에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이동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진짜로 이동이 필요하다 어쩔 수가 없다. 너무 오랜 기간 집을 비워야 된다 이러시면은요. 이동 간의 주의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동 중에 반드시 캔넬을 사용하셔야 돼요. 이동장이라고 하는 고양이용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서만 이동시키고 차 안에서 절대 꺼내지 않으실 거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도착해서도 완전히 안전한 곳이라고 판단이 안 돼서 함부로 꺼내지 않는 게 좋고요. 목줄을 반드시 채워주시고 목줄에는 전화번호를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간혹가다 여행지나 이동 중에 고양이 잃어버린 게 생각보다 많아요. 고양이는요. 자기가 모르는 낯선 상황에서 공포심을 느끼고요. 공포심을 느낀 고양이의 반응은 다 똑같아요. 얼어버리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대부분 도망가는 쪽을 택하는데 한 번 고양이가 맘먹고 도망가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잡습니다. 주인이 불러도 안 돌아봐요. 그거는요. 그럼 대부분 잃어버리게 되고 잃어버린 곳에서 낯선 곳에서 고양이를 잃어버리면 찾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꼭 목줄에 전화번호를 꼭 새겨놓으시고요. 혹시라도 캐리어 밖으로 꺼내실 때는요. 고양이용 하네스를 장착하고 줄을 맨 채로 꺼내시는 게 그나마 잃어버릴 가능성을 낮춰주시고요. 이동 중에 중간중간에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이동을 하셔야 되는 게 고양이들이 좁은 데 갇혀가지고 오랜 기간 이동하면 모션 시크니까 멀미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향제 같은 걸 충분하게 치워주시고 차 안에 냄새를 없애주시고 1시간이나 1시간 반에 한 번씩 환기를 시키면서 차량을 쉬었다 가시고요. 그리고 이동 중에 쉬실 때는요. 차 밖으로 사람이 낼 때 고양이 캐리어도 같이 갖고 내리셔야 돼요. 차 안에 고양이만 두고 내리시는 거는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 강아지 같은 경우는 좀 공포심을 느끼면 새로운 환경에서 네. 주인에게 이렇게 좀 달라붙잖아요. 보통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강아지나 고양이나 사람도 동일해요. 예. 공포심을 느낄 때 나타나는 반응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 첫 번째 얼어버리거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영화에서 보시면은요. 보통 조연들이 그런 영상을 많이 취하고요. 예. 두 번째는 공격을 하거나 보통 주인공들이 많이 하죠. 맞서 싸우려 그러죠. 예. 세 번째는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한 가지 보통 행태를 취하게 되는데 고양이의 경우는 대개는 공격하거나 얼어버리거나 도망가거나 나중에 낯선 환경에서 도망가는 쪽을 택해요. 자신의 예. 영역이 아니까. 영역권 안에 있으면 공격을 택하고요. 강아지들도 마찬가지. 셋 중에 하나를 택해요. 보통 주인한테 치대는 건 대부분 얼어버리는 쪽을 택한 경우거든요. 예. 도망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항상 낯선 곳에서는 도망갈 걸 대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미리 취해 놓으셔야만 합니다. 예. 지금 담당 PD가 선생님 말 좀 천천히 해달라고 하시는데 제 의견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전 듣기 좋아요. 강아지도 같은 방법으로 좀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강아지 같은 경우도 멀미 일단 처방을 위해서 병원에 먼저 방문하셔서 멀미약 처방을 받는 게 좋고요. 예. 장거리 이동해서 강아지들이 구토가 많거든요. 대부분 동물병원에서 멀미약은 이제 구토 억제제를 처방해주고 출발하기 1시간 전에 먹이면 24시간 정도 효과가 유지되는 아주 좋은 구토 억제제들이 많으니까 멀미약 꼭 처방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구토나 멀미 같은 경우는 냄새에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차 안에 방향제나 냄새가 나는 모든 것은 치우고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환기는 꼭 시키시고 쉬엄쉬엄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려동물 멀미약도 있습니까? 반려동물 멀미약도 따로 있습니다. 근데 멀미라는 개념이 사실 세반고리관의 정전기관의 세반고리관이라는 게 평형을 유지하는 기관이거든요. 이 기관이 계속 흔들려가지고 그래 생기는 게 멀미인데 동물은 이 세반고리관을 효과적으로 어떤 진정을 시킬 만한 약제가 없습니다. 사람과 달리.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구토 억제제나 아니면 시제이션, 진정제 계통의 약을 쓰게 되고요. 효과적인 구토 억제제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려동물 상담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좀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참여가 좀 저조한데 지금 바로 서둘러 주시면 잠시 뒤에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고양이들의 질병 시그널 좀 소개를 해 주셨잖아요. 장거리 다녀온 후엔 사람들도 너무 피곤한데 고양이들 문제가 없는지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고양이나 강아지나 장거리 운동에서 몸이 느낀 피로도는 사람 이상으로 심합니다. 차량의 진동이나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 다른 영역에 갔다 왔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몸에 여러 가지 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토, 설사, 식욕부진 아니면 디프레션이라 그래서 숨고 안 나오는 이런 행동들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런 증상들은 24시간 정도 경과하고 자신이 안정을 취하면 다시 나오고 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 그러면 그건 질병으로 보고 가까운 동물병원에 내원해서 검사를 한번 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동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집에 혼자 둬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펫 호텔 등도 있지만 집 이외의 공간을 불편해하는 고양이들도 많을 텐데 집에 혼자 있어야 할 고양이를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2박 3일, 그러니까 3일 이내 기간 정도라면 고양이 혼자 있는 게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몇 가지만 지켜주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물을 여러 군데 충분하게 놔주시고요. 한 군데 놓으면 한 번에 다 마셔버리거나 엎어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여러 군데 물그릇을 놔주시거나 아니면 수도꼭지를 약간 틀어놓고 하시면 알아서 마시게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밥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군데 밥을 놔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다 먹지 못하도록. 그리고 캔 종류는 되도록 상할 수 있으니까 놔주지 마시고 건사료 위주로 여러 군데 놔주시고요. 간혹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도 여러 군데 놔주셔야 됩니다. 고양이가 똥오줌을 싸다가 더 이상 똥오줌을 쌀 데가 없고 들어가면 똥오줌을 밟을 위기에 처하면요. 다른 데다 똥오줌을 싸기 시작합니다. 온 집안은 똥밭을 만들 수 있으니까 임시 화장실도 2-3군데 추가로 설치해 주시고요. 그렇군요. 혼자 있는 고양이가 사고 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전기 레인지 있잖아요. 요즘에 유행하는요. 고양이가 의외로 밟아서 그걸 켜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래요. 새마다 고양이로 인한 화재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 그럽니다. 이게 그렇군요. 실제 소방관의 얘기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이제 전기 레인지는요. 정전 방식이라 해서 손가락으로 터치만 하면 불이 들어오는 방식인데 이게 인덕션이라고 하죠. 그렇죠. 인덕션입니다. 고양이 발바닥에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양이 발바닥을 눌러서 그걸 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원을 빼고 가시거나 그 위에 보호 커버, 실리콘 보호 커버가 따로 팔아요. 고양이가 밟아도 안전할 수 있는 커버들이 있으니까 그걸 씌우고 이동하시고 집안 청소는 기본이고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다녀오실 수 있고요. 만약에 3일 이상의 기간을 비워야 될 경우에는요. 패시트 회사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집에 방문해서 고양이 상태를 점검하고 밥과 물그릇을 채워주고 그다음에 화장실을 치워주고 가는 이런 서비스라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이런 서비스 업체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지인 찬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덕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겠군요. 한 해 10건 이상의 화재사가 고양이로 인한 인덕션 사고라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바로 상담을 좀 이어갈 텐데요. 1246번님께서는 키우던 고양이와 최근 동갑내기를 입양했습니다. 둘 다 3살인데 입양한 지 3개월 됐습니다. 아직도 서로 냥냥 펀치를 날리면서 싸워서 이번 명절 2, 3일 집을 비워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괜찮다면 주의 사항도 좀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일단 3살이면 사실은 합사할 때 되게 확률이 떨어지는 합사거든요. 예. 합사가 잘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에너지감이 둘 다 지나치게 높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성향에 따라 친하게 잘 지낼 수 있지만 1살 미만이 넘었기 때문에 예. 잘 안 지낼 확률이 높은데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릴 문제 같고요. 일단 3일 이내라면 아까 말씀드려도 충분한 한 마리만 데려가시든가 2마리도 논다 그러면 충분한 물과 밥을 더 많이 화장실 충분하게 확보해 준다 그러면 그래도 싸울 확률이 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없을 때가 더요. 예. 둘이 싸워서 피투성이 나고 이런 경우는 아니죠? 사람이 없을 때 오히려 덜 싸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누가 말리면 더 싸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싸운다는 건 자원을 놓고 경쟁을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는 밥그릇, 물그릇, 화장실도 자원에 들어가겠지만 주인의 사랑이나 주인의 눈길도 자원의 하나로 봐요, 얘들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다 그러면 오히려 자원이 하나 줄기 때문에 싸울 확률은 낮아진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 3일 떠나기 전에 한번 동영상을 좀 켜놓고 잠깐 나갔다 온다든지 이런 그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어떻게 어떤지. 지내는지 대부분 다 자면서 다른 일 안 해요. 그래서 보통 실험 카메라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외국에서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없는 동안 고양이가 무엇을 하나 확률을 봤더니 3가지 중에 하나의 행동을 대부분 하루 종일 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창밖 쳐다보거나 TV 보기 행동을 하는 고양이가 있었고요. 하루 종일 그루밍만 하는 고양이가 있었고요. 자기 몸을 핥는 고양이가 있었고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고양이가 있었다 그래요. 대부분의 행동 자체를 셋 중에 하나를 한다 그러고요. 이게 전부 다 무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거든요. 심심하고 무료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집을 비운다 그러면 창 밖을 볼 수 있게 커다란 창에 고양이가 누울 수 있는 해먹 같은 걸 설치해 주신다든가 캣타워도 창가로 이동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아예 TV 고양이가 좋아할 만한 프로가 나오는 작은 동물이 나오는 TV를 틀어놓고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아니면은 어항 같은 거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고양이가 하루 종일 그것만 본다 그래요. 어항을 놓으면은요. 그래서 무언가 보거나 즐길 거리가 없으면 결국 고양이는 자기 몸을 핥거나 잠만 자는 이런 행동만 한다 그래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창밖을 하루 종일 보는 고양이 옆에 커피 한 잔 놔드려야겠네요. 그것도 괜찮겠네요. 1688번님, 강아지 데리고 이민 갈 생각인데 중형견이라 수화물로 보내야 하는데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하셨거든요. 일단 그거는 담당하는 회사들이 따로 있어요. 그걸 전문적으로 나라별로 되게 법이 복잡한 나라들이 많고요. 특히 섬으로 된 나라들, 일본이나 호주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최소 6개월 이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나라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필요 서류나 검사 항목, 때에 따라서는 혈액을 채취해서 우리나라가 아닌 해당 나라 검사 내부로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컨펌 받고 서류가 올 때까지 3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해당하는 전문 회사에 의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개 회사들이 강아지를 해외로 이주시키는 담당하는 회사가 그렇죠. 서류 작업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회사에 문의해서 차근차근 준비하실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608번님께서는 이제 5개월 되는 비숑을 키우고 있는데요.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게 더욱 심해졌어요. 입질 교육을 시키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하시면서 어머니와 저한테만 유독 심하다고 하셨네요. 일단은 입질을 하고 싸납게 군다는 것 자체는요. 아직 어려서 그렇게 커요. 왜냐하면 무언가 요구할 때 입질을 했더니 가장 효과적으로 이분들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요구할 때 입질을 하자 이렇게 굳어진 거고 딱 가만히 보니까 특정 사람한테 입질하면 그게 더 쉽게 이루어졌던 거죠. 밥을 준다든가 놀아준다든가 어떤 입질을 하면 포상이 계속 왔던 거기 때문에 그게 반복되는 건데 무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포상을 입질할 때마다 포상을 줬어요. 놀아줬다든가 입질할 때마다 밥을 줬어요. 포상을 했고 입질할 때마다 간식을 줬어요. 포상을 했잖아요. 그럼 얘는 계속 입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학습되고 그렇게 알아들은 거고 오히려 반대로 사람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버린 경우가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당하시면 더 이상 안 되시고요. 지금부터는 무시를 하세요. 입질하면 오히려 무시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걸 반복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492번님. 집에 캠을 달아서 고양이 어떻게 지내는지 지켜보고 있는데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고 잠만 잡니다. 괜찮나요? 하셨네요. 역시 아까 3가지 경우 중에 잠만 자는 경우고요.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혼자 있는 고양이를 위한 여러 가지 놀이 장난감도 있고 놀이할 수 있는 기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고 상자를 집에 놔주시고 고양이가 혼자 놀 수 있는 여러 장난감을 놔주신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TV를 켜주신다든가 조그만 어항 하나 놔주셔도 고양이의 무료함을 훨씬 달래줄 수 있고 잠자는 대신 뭔가 즐길 거리를 찾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창밖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어항 같은 거 키우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고기 하루 종일 쳐다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이페 상담소 수의사 윤쌤과 함께했습니다.